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18 LA 오토쇼가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엽니다. 정확히는 30일부터 시작인데요. 올해 오토쇼를 미리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리고 미리 들여다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홍재식 기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리 들여다봤다면서요? 네, 행사장에는 못 들어가고요. 네. 그냥 뭐 전시 막 준비 중인 그 상황만 잠깐 지켜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스가 기자들은 필요한데 네. 그 패스 받으러 어제 갔다 왔잖아요. 네, 어제 갔다 왔는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아직 못 들어간다고. 네, 살짝 물어봤는데 아직 못 네. 들어간다고 해서 네. 그 기자실에 잠깐 앉아 있다가 뭐 좀 살펴보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미리 들여다봤다기보다는 미리 빼꼼 들여다봤군요. 예, 뭐 들여다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완전히 들여다본 건 아니었고. 예. 자, 여하튼 매년 이맘때면 오토쇼가 찾아오는데 많은 이 한인분들도 주말 사이에 찾아가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가보면. 네네. 올해는 어떤 차들이 나오고 또 어떤 트렌드가 선보여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올해 LA 오토쇼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차가 새롭게 선보일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다음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을 때 한번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잣대기도 하고요. 또 이번엔 차를 좀 바꿔볼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월드 데뷔, 그러니까 세계에 데뷔하는 신차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형 기아 소울과 2020년형 현대 팰리세이드가 있습니다. 기아 소울은 터보 모델까지 일단 실용 주행 장면들이 포착된 듯한데요. 내일 미디어들과 오늘 이제 미디어들과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갖는다고 하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오토쇼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하면 지금 차를 사라고 하면 2018년 말이니까 네. 2019년형을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토쇼에 나온 거 보니까 2020년형이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차세대 기아 소울이란 얘기인데요. 요게 사실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햄스터 광고 때문에.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차들이 나올지 기아 라운드 테이블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가 좀 중요하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2020년형 아주 귀여운 소울, 그리고 현대는 2020년형 팰리세이드라 그러셨어요? 네, 현대 팰리세이드는 이 중간 사이즈 SUV입니다. 네. LA 인근에 저희 팰리세이드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말리부 옆에 퍼시픽 팰리세이드. 거기는 S가 붙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지명을 그대로 차용했고요. 네. 8인승짜리 현대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홍보 모델이어서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홍보 모델로 됐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비쌀 터인데 요즘은 비싸기 전에 계약했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현대는 그 컨벤션 센터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LA 라이브 옆에가 웨스트 홀이 이제 메인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사우스 홀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우스 홀에서 이제 그 앞에 1층에 아주 커다랗게 부스, 현대하고 제네시스 부스가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차종들인데요. BMW 8 시리즈 컨버러블을 시작으로 해서 X7 SUV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 혼다 패스포트, 그리고 집 글래디에이터까지 SUV 모델들이 대거 앞에 서게 됩니다. 내년, 내후년 한 1, 2년 동안은 이 SUV가 좀 대세인 모양이네요. 네, 이 화석 연료로의 회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맞물리는데,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부 쪽으로 가면 휘발유 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굉장히 트럭과 함께 지금 SUV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닛산 맥시마가 다시 선보이고, 최근 가장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볼보의 S60 세단과 V60 크로스 컨트리, 이 외건 스타일이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오토쇼에서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복스웨건의 비틀, 이 풍뎅이 차죠. 아직도 나와요? 예, 이번이 마지막 버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사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비틀이 이제 생산이 중단돼서 이번 모델이 마지막이고 한동안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복스웨건은 일단 전기 자동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몇 년 뒤에 뭐 다른 형태의 비틀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만 봐도 이 비틀이 계속 판매가 저조해서 어쩔 수 없이 단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복스웨건 비틀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에 마지막 버전이 나온다니까
이거 살짝 관심이 가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미용 노스 아메리카용으로 데뷔하는 차량들로는 이제 BMW와 벤츠, 폴쉐 등이 있고요. 여기에 네. 피아트도 살짝 새로운 모델을 껴놨습니다. 예, 모두 해서 전 세계 40여 개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60여 종의 신차 모델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 2020년형 기아 소울, 2020년형 현대 팰리세이드. 이 팰리세이드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제 무슨 말뚝 울타리. 그러니까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과거 건물, 미국에서 이제 건물 보호용으로 쓰던 그런 울타리.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그 앤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잠깐 모델을 잠깐 살펴봤는데 좀 네. 차가 조금 네. 약간 미국 스타일로 조금 투박하면서 좀 큼직한 모델을 좀 담고 있고요. 미국 사람 좋아하겠네요. 네. 네. 네, 뭐 일단 그래서 이번에도 기아하고 현대가 요즘에 판매량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랬는데 네. 요번 오토쇼하고 신차 모델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 부스트업이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여전히 괜찮은 편이고 미국 네. 차에 비해서는 네. 기아 현대가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기아 현대 아주 선전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올해 오토쇼는 전반적으로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SUV가 강세라면서요. 네, SUV 차량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대거 공개될 예정인 이번 오토쇼에서 큰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 SUV의 새로운 모델들이 얼만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형태를 띠느냐를 보이느냐인데요.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의 SUV가 강세일 경우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갖는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전기차도 좋고 하이브리드도 좋지만 아직은 전통적인 휘발유가 미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편하고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SUV를 선호한다는 건데요. 저도 뭐 SUV를 타고 있어서 뭐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전국 판매 최고를 유지하는 트럭의 경우 사실 이 메트로 지역을 벗어나서 서벌브만 가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럭이나 SUV가 유용한 삶의 형태가 아직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V 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것도 미국 브랜드. 네, 저 포드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드 기름 많이 먹어요. 기본적으로. 네. SUV도 기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다면. 일단 제가 좀 몸집이 좀 커서 그런지요. 네. 아유, 아니, 기아 소울 타도 그 몸집 탈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드 차가 헤드룸이 좀 넓고요. 오케이.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탔을 때 그리고 이 약간 미국 사람들 체형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 몸집이 큰 제가 더 좀 넓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포드 이게 세 번째 차량인데요. 네. 예전에 한 10년 전하고 지금은 승차감이나 이 뭐라 그러죠? 그 전체적인 성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고장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근데 일본 차들이 보면 이제 아주 그 매서운 그 추격을 하잖아요. 아주 앞서가 있는 그 기술력과 함께 아주 이게 밖에 있는 그 디자인도 좀 이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샤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좀 약간 투박해도 미국 차가 약간 조금, 투박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좀 미국 차가 네. 좀 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차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미국 차 그런 투박하고 그런 것이 좋아서 미국 차를 타고 그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네. 반대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보면 네. 일본 차는 기본적으로 타기 싫고 한국 차 타기는 왠지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고 뭐 난 좀 다르고 싶고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유럽 차를 탔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유럽 차를 타자니 왠지 그 티피컬 한국 사람들 좀 고급차 타고 싶어하는 티피컬 한국 사람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싫고 현대 기아 타다니 너무 다 똑같은 것 같고. 아닙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래 내가. 전 내 얘기한 거예요 지금. LAPD 경찰차하고 같은 모델을 타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좀 뭔지 모르지만 저도 미디어 패드를 이렇게 달고 가다가 경찰차를 만나면 음. 왠지 모르게 이게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냥 미디어와 경찰 이렇게 주고받는 눈 인사 정도 뭐 요런 그 멋짐 뭐 요런 것 때문에 제가 미국 차를 미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디어만 받을 수 있는 방송 네. 언론사가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네. 그 라이센스 플레이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거를 라이센스 플레이 넘버 꼽는 데다가 꼽지 않고 이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툭 올려놓죠 대시보드에. 대시보드에 원래 올려놓은 네. 편입니다. 그로 인한 베네핏은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킹 주차할 때 조금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 그게 무슨
아니요, 근데 별거 그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종일, 거지. 하루 종일 해줄 수는 없고요. 네. 그 피켓을 띄면 띄는 겁니다. 30분 정도 제한이 있고요. 네. 그 네. 플래카드 뒤에 보면은 굉장히 제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뭐 어디 언론사 광고국 직원들까지도 많이 갖고 다녀서 예, 저게 그게 이제 기자인지 광고국인지. 이름으로 발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사 앞으로 발부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위코리아가 앞으로 받았다. 네. 그럼 뭐 내가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럼요. 홍재식 기자가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럼요. 광고국 직원이 세일즈 영업 나갈 때 갖고 다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다가 대시보드에 올려놓으니까. 네, 그 주말 저녁 때 저기 산타모니카나 이런데 말리부 쪽에 식당 앞에 가면 저기 네. 이렇게 자동차들 돼 있잖아요. 네. 미디어 패스를 한두 개씩 보입니다. 네. 네. 밥 먹으러 왔는데 예, 취재가 글쎄요. 아니라. 저입니다. 예. 네.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편하긴 한 거죠, 사실. 네, 네. 네, 네. 불편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일반보다는 좀 편합니다. 예. 네, 불편하다는 것은 이제 기대한 것에 비해서 불편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지. 네. 기본적으로 파킹을 웬만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베네핏은 있는데 네. 그 미디어 저 패스 얘기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네, 네, 네. 오늘 이슈가 뭐였죠? 아, LA 오토쇼입니다. 예, 잠깐. LA 오토쇼 얘기에다가 지금 잠깐 저희가 미디어 엮어서 라이센스 했는데, 플레인 예. 얘기까지 나갔는데 네. 요런 거는 또 이제 일반적인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요런 거 좋아하세요. 재밌어하세요. 미디어 네. 관련된. 자, 여하튼 다시 오토쇼로 돌아와서 새로운 기술력이 얼마나 새로운 게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 스테이플 센터 바로 옆에 그 웨스트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메인 게이트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형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게 기술 업체들이 공동으로 큰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바이턴이라는 새로운 차량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이톤? 예, 중국 업체입니다. 아, 바이 들어가면 중국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대시보드가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한 4-5개 붙여놓은 것 같은 굉장히 큰 대시보드에다가 그리고 각종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디스플레이하고 또 핸들 중앙에 이제 조그만 아이패드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그걸로 조정을 하는데요. 물론 자율주행 기술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괜찮겠는데?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컨셉카기는 한데 네. 현장에서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여기저기 볼 것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가 그 가운데 네. 크게 모니터가 되어 있고 가운데가 아니고요. 예. 앞에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저희 대시보드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위에 그 다 대시보드고요. 오 마이 갓. 그리고 핸들 앞에 이제 정중앙에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있어서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고. 핸들 가운데도 모니터가 있고. 네, 모니터가 있고. 그러니까 컨셉이긴 하지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는 한 1-20년 안에 이거는 타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이 난 당장 이게 타고 싶은데. 이 자율주행 그 시스템에 티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한 레벨 3가 검증 단계고요. 지금 이거는 레벨 4의 기술력까지 이미 감안해서. 다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율주행차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은 됐는데 그래도 안전에 기하기 때문에 레벨 3까지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레벨 4 정도의 기술인데 바이톤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바이턴. 바이톤 중국에. 네. 아, 요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 제가 어저께 한 스마트폰으로 한 몇 분 정도 찍어 갖고 왔는데요. 네. 오늘 제가 유튜브에 저희가 오늘 이 핫 이슈를 업로드 할 때 네. 제가 요 화면도 같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서 샛길로 빠집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이 핫 이슈 매일 아침 하는 거 네.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하시잖아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네. 그것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네, 그냥 유튜브. 구글 들어가셔서 네. WEKOREA 위코리아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영어로 위코리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핫 이슈를 다 볼 수 있고 오늘 것도 볼 수 있고 오늘 거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 이 네. 중국의 바이톤 이 자동차도 볼 수 있다 네, 말씀이시죠? 셀폰으로 찍어서 조금 러프하긴 한데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찍어서 네. 그냥 쭉 보시기에는 괜찮아요. 한 몇 분 정도는 됩니다. 홍재식 기자는 안 나오고 예, 저는 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죠. 언젠가 제가 뒤따라가면서 그걸 영상을 찍고 있는 홍재식 기자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고 싶은데요. 네. 주말부터 일반의 입장이 가능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일단 그 현장에 들어가시면 네. 직접 차에 타보십시오. 기웃기웃 그냥 보지만 말고. 네네네. 뭐 단순히 이게 신차를 발표하고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고 입구부터 이제 보시면 빽빽하게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2차 저차 직접 문 열고 운전석에도 타보시고 조수석에도 타보시고 뒷자리
또 타보고 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인기 있는 차량은 줄 좀 오래 쓰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이 차 살 것처럼 꼼꼼히 네. 봐라.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제대로 즐기는 거다. 네, 그리고 앞서에서 언급했듯이 테스트 드라이브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십시오. 네. 관계자가 운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차라서 다 좋게 느껴지겠지만 직접 운전을 해보면 핸들 감각이나 주행할 때 이게 좀 무겁다든가 좀 가볍다든가 뭐 부드럽다든가 하는 감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차들이 있을 터인데 네. 홍계식 기자가 뭐 꼭 그 차를 특별히 밀어서가 아니라 네. 흥미 있고 또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강추한다면. 저는 일단 바이턴 해드리고요. 바이턴, 그리고 예. 일단 무조건 컨셉 차량들은 무조건 타보십시오. 네. 그리고 현대 기아는 꼭 방문하셔서 네. 코리안 파워 좀 보여주시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신차들 더 보시고 그리고 절대 미국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밀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왔으면 먼저 그냥 부끄럼 없이 먼저 네. 손을 집어서 문을 여시고 타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마치 과감하게. 내가 이 차를 살 것처럼. 무례하진 않지만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틀은 어때요? 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에디션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보시고 누구보다 먼저 작별 인사를 해주시는 것도 좀 멋져 보일 듯합니다. 네. 이게 역사적으로는 사실 세계대전과 맞물려서 좀 전라도식 표현이지만은 좀 거시기 합니다. 네. 느낌이. 근데 과거 한국에서는 트렌디한 부유층들이 이 소유했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비틀이기 때문에 뭐 시대의 흐름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좀 좋을 듯합니다. 네. 거시기한 비틀 네. 챙겨보시고요. 또요. 예, 미래를 직간접적으로 느껴보시는 거죠. 이제 이 기술력이죠. 이제는 네. 인도가 제작한 이제 전기 차량도 전시가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컨셉카를 보면 언젠가는 이런 기술들이 좀 일반화되겠구나라고 좀 가늠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충 보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어 설명 팜플렛 일단 꼭 챙기시고 또 영어라도 관계자들의 설명 조금 귀담아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한국어 설명 팜플렛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내책자에 한국어 보이시면 무조건 챙겨서 보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제공되는 팜플렛도 챙겨 보시고요. 근데 고급 차량의 경우에는 좀 불안해요. 네, 이게 못 만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유리 같은 걸로 쳐놓고 아니면 딱 쳐놓고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우리 레이싱걸 같은 언니들도 네. 굉장히 표정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들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잘 그래도 주눅 들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 가족들, 그리고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몰려서 가시면 재밌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게 티네이저라 할지라도 굉장히 여기저기 보고 정신없어 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크게 발품파하는 데 있으면 저녁에 아이들도 잘 재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곳곳에 또 비디오 게임이나 VR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요때 잠깐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쉬어요? 나도 VR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할 때 잠깐 좀 쉴 수 있는 네. 그게 좀 뭐 있습니다. 먹을 건 없어요? 현장에서는 절대로 음식 드시지 마시죠. 제가 왜요? 비추해 드립니다. 정말 컨벤션 센터 안에 있는 음식은 비싸고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캐시를 좀 준비하셔서 밖에 나오셔서 푸드트럭 섹션에서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 나 한인타운에서 설렁탕 먹고 갈래요. 예, 아예 조금 시장하시라도 참으시고 다 끝나고 나오셔서 한인타운이나 아니면 더 좋은 식당 가셔서 함께 즐기시는 게 낫지 이 컨벤션 센터에서의 음식은 절대 쳐다보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입장 티켓 비싸요? 네. 30일부터 이제 오픈인데요. 이제 12월 9일까지 합니다. 네. 아무 날이나 입장 가능한 티켓은 어른이 $20.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 65세 이상 시니어가 $15. 6살에서 12살까지는 $5, 그리고 5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19구 가면 100불이네. 네. 그럼 네, 그렇죠. 주중에는 계속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 날만 입장 가능한 티켓은 어른이 $15. 금토일이 $20, 네. 주중은 $15. 아니, 그러니까 아무 날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무 날이나 갈 수 있는 거는 애니데이는 $2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용 주중까지는 어른 $15, 시니어 $10. 네. 또 아이는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 입장하는 얼리 엔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9시부터 이제 행사장이 오픈인데요. 네. 요거는 8시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넓은 공간을 정말 우리 가족들 또 나만 즐길 수 있는 네. 그 프리빌리지가 주어집니다. 네. 요거 아까 얼마예요? 어른이 $35, 좀 비싸다. 네. 네, 시니어가 $20, 네. 그리고 12살까지 아이는 $10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12월 1일, 2일, 8일, 9일만 가능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겠죠. 안에서의 상황이. 그리고 이제 투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요게 조금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건데요. 가이드가 붙는 투어가 있습니다. 네. 어른이 $85,
I가 $35인데 네. 한국어 가이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어 가이드 굳이 저희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영어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전문 사진 작가가 직접 함께 다니면서 인생샷을 만들어주는 포토그래피 투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전 연령 $60입니다. 플랫 레이시고요. 근데 저는 좀 요게 좀 구미가 좀 당기는데요. 네, 포토그래피 투어는 12월 6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주차 교통 매우 혼잡합니다. 그냥 우버 타고 가면 돼요. 우버 타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게 그냥 그 LA 오토쇼를 저도 뭐 취재 때문에 여러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티켓 사갖고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홍재식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다양한 방법의 이 오토쇼를 보는 방법이 있구나. 네. 뭐 티켓도 다양하고 종류가 그런 거 그러니까 알게 일단 됐습니다. 입장권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갔을 때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돈을 내면 또 마음이 가기 예.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들어가서 즐길 때 무례하진 않지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예. 코리아타운 핫 이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